농민들의 건강한 발을 지키기 위한 오늘의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 바람새 마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명강의를 해주실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 우리 유태욱 선생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어머님들, 아버님의 박수 소리와 함께 등장하고 계십니다. 영화배우 박신양 씨 아니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 네. 오늘 특별히 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강의를 또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제가 바람새 마을 오면서 네. 여러분들의 발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하고 왔으니까 네. 좋은 강의 듣고 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발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고된 농사일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농민들의 발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건강한 발을 지키기 위해 명의보감에서 발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6개가 있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있는 뼈만. 상당히 많죠? 제2의 심장, 발 건강 바로잡기. 아직 양말 안 벗은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 강의가 이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따 발 다 봐드릴 거니까는 양말 좀 다 벗어주세요. 네. 왜냐면 선생님이 발을 봐야지만 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럼요. 흔히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고요. 발이 바로 서야 우리 몸이 바로 선다. 즉 발에 대한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나 무릎, 다른 관절 건강에 대해서는 많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운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에 대한 다양한 질환들을 많이 설명해 드릴 건데요. 발가락 끝에서부터 발목 쭉 올라가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MC 옆에 있는 분, 네. 우리 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몸을 지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발은 우리가 잠에서 일어날 때부터 다시 잠 잘 때까지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걷고 달리고 뛰고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를 우리가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연세 따져보면은 그 총 거리를 따져봤을 때 170만 킬로미터 상상이 안 되시죠? 그 거리를 환산해 보면은 총 지구를 4바퀴 정도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하루에 걷는 평균 걸음수는 8,000보에서 10,000보인데요. 80년을 걷는다면 지구를 4바퀴 이상 걷는 거리입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4바퀴가 아니라 지구를 거의 한 10바퀴를 도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지금. 여기도 개생이 와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0.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어르신은 5바퀴 돌았을 것 같아요, 지구를. 5바퀴. 예. 야. 양말 벗지 마시고요. 우리가 서 있을 때 100kg인 분은 발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쏠릴까요? 그러니까 이 발에 받는 그 영향이 한 120 정도 받을까? 우리가 걷게 되면은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네. 그리고 힘도 쏠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100kg가 되신 분들은 단순히 걷고 서 있기만 하더라도 몸무게의 4배, 400kg 정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걷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점프하거나 달리기 할 때 그때는 몇 킬로가 될까요? 몸에 해당되는 것이 체중이. 상상이 안 되죠? 예, 10배. 10배니까는 100kg 되신 분들은 1톤에 해당되는 무게가 발에 쏠리는 거예요. 100kg의 사람이 서 있을 때 발이 지탱하는 무게는 원래 무게의 4배인 400kg. 만약 뛰게 된다면 체중의 10배인 1톤의 무게가 발에 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발에 대한 진실. 발 건강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먼저 발의 구조부터 알아볼까요? 예. 발에는 상당히 많은 뼈가 있고 뼈랑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있고 인대를 잡아주는 힘줄, 다양한 구조물이 있거든요. 발에는 뼈가 몇 개나 있으실 것 같아요? 모르겠나. 잘 모르시겠죠?
발의 뼈는 제가 이제 또 모형을 준비했는데 26개가 있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있는 뼈만. 상당히 많죠? 네.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퇴행성 변화가 오잖아요. 그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관절염도 오고 인대도 약해지고 연골도 약해지고 걸을 때 여러분의 쿠션이 되는 지방층이 얇아지고 그런 것들이 다 퇴행성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발에도 다양한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족부 질환의 첫 번째는 40대 이상부터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환이 있습니다. 발가락에 드는 병, 무지외반증입니다. 사실 예. 그 무지외반증이 지금 제가 딱 봐도 발가락에 좀 휘신 분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지는 이 엄지발가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지외반, 발가락이 새끼발가락 가운데 축을 향해서 휘는 걸 저희가 무지외반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무지외반증 증상은 모양이 휘는 것은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돌출되기 시작하거든요. 돌출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평상시에 맞던 신발이 꽉 끼다 보니까 여기가 자극이 돼가지고 빨개지겠죠. 계속 자극이 되고 빨개지고 그러면 아프게 되고요. 또한 엄지가 걸을 때 우리 몸에서 뒤꿈치랑 엄지가 새끼발가락이랑 걸을 때 체중을 실어서 걸어야 되는데 엄지가 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가장 많이 일을 해야 될 엄지가 일을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네들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발가락들에게 무리를 주기 때문에 또 다른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다들 자기 발 한번 봐보실까요? 사진이랑 똑같은데요? 어머니 발 아니에요? 이거 매니큐어만 칠하면 어머니 발인데?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무지외반증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젊었을 때 무지외반증 있으셨었어요? 그냥 젊어서 없었어요. 젊었을 때 있었죠? 혹시 그러면은 그 어머님의 뭐 어머니나 이모님, 뭐 동생분, 여동생, 딸 무지외반증 있으신 분이 있나요? 딸은 없는데 동생하고 엄마가 그랬어요. 그렇죠. 무지외반증이 어느 정도 가족력, 유전력 그런 게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없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젊어서 뾰족구도 신으신 분들, 높은 하이 신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생기세요. 그냥 뭐 아픈 게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이 나이에 뭐 이제 80인데. 사실 어머님은 무릎이나 뭐 허리 다른 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니 그 다리는 아파 무조건. 다리는 아프시죠? 물론 다리에도 연세에 따른 변화가 올 수 있겠지만은 발가락부터 치료가 시작돼야 무릎이 아프신 게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본인도 모르시게 발가락이 안 아프다 하셨지만은 본인도 모르게 바깥쪽으로 걷고 계신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릎에 변화가 왔고 퇴행성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발가락 질환은 다른 관절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무지외반증을 방치하게 되면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상호작용으로 관절마다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지금 통증이 없더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꼭 치료받으세요. 무지외반증 어떻게 치료할까요? 병원에 오셔도 수술을 다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각도가 중요한데 제가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분이신데요. 오른발, 왼발 다 무지외반증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이 각도가 엄지 발가락이랑 발등에 있는 중족골, 요게 1, 2, 3, 4, 5, 1중족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 각도가 15도 미만, 제가 보면 대부분 다 15도 미만이실 것 같아요. 요것이 20도 이상이 되고, 그럼 저희가 무지외반증 진단을 하고 있고요. 20도까지는 경도, 요 각도가 20도에서 40도까지는 중등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40도 이상이면 저희가 중증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지외반증은 엄지가 휜 각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변화와 통증이 약한 1단계부터 다른 발가락까지 변형되고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4단계까지 여러분의 발도 지금 체크해 보세요.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수술 바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
신발을 교정시켜 드리거든요. 꽉 끼는 신발 신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편안한 운동화 신으시고 가벼운 소염제 여기서도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소염 진통제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냉찜질 염증 반응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찜질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각도가 20도에서 40도 사이, 즉 중등도이거나 40도 이상인 중증이 되면 저희가 수술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사진 보시면은 어떻게 보세요? 모양이 예쁘게 일자가 됐죠? 예, 제가 수술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뼈가 휜 근위부가 여기서 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절골이라고 해서 뼈에 실금을 내고 원래 각도대로 뼈를 펴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보시다시피 바늘 같죠? 병원에서 사용하는 금속 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되는 분도 수술해 본 적이 있는데 연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과적으로 건강만 하시고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병원에 많이 오셔서 하고 있으니까는 제가 보기엔 어르신도 너무 불편하시면은 참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지일반증 예방, 이것이 궁금하다. 발과 척추 건강을 위한 신발굽 높이는 과연 몇 cm가 가장 적당할까요? 1cm에서 2cm가 좋다. 신발 굽 높이. 자, 2번. 3cm에서 4cm가 좋다. 자, 3번. 5cm 이상이 좋다. 발과 척추 건강을 위한 신발 굽 높이는 몇 센티미터가 적당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과연 몇 cm가 좋을까? 1번, 2번, 3번. 1번. 어머니 1번. 3번. 3cm. 어머니 2번. 우리 아버님은? 3번. 5cm 이상. 신발급 높이가 이만큼 이상이어야 된다? 과연 정답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몇 cm가 가장 적당한 신발급 높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쿠션이 좋고 2cm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2cm. 우리 어머니. 야, 우리 어머님들이 강의 잘 들으셨네. 네네. 말씀하신 5cm 이상이라고 하면은 거의 키높임 깔창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오히려 허리랑 무릎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 굽 높이는 발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2cm 내외인 거 꼭 기억하세요. 발에도 다양한 질병들이 있다. 족부질환 두 번째 이야기. 발바닥이 찌릿찌릿, 족저 근막염. 족저 근막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가서 처음 해요.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은 발 뒤꿈치에서 시작돼서 앞까지 쭉 연결되는 막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족저 근막염이라고 하거든요. 주무시고 딱 아침에 발 뒤졌을 때 뒤꿈치 아프신 적 있으셨어요? 네. 과거라도 지금이라도 가끔 그런 적 있으시고 주무시고 일어날 때나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또는 장시간 동안 운전하거나 그렇다가 일어날 때 마찬가지 증상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쭉 핀 상태에서 한번 발목을 위로 쭉 올려볼까요? 예, 발목을 쭉 올려보세요. 지금 보시면 MC분은 거의 90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정상적으로 머리 쪽으로 20도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번 쭉쭉 올려보실까요? 이 아킬레스가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게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미드 쪽으로. 그런 분들은 쪼그려 앉을 때 쪼그리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런 분들이 족저근막염이 많이 오게 되어 있고요. 또한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운동을 무리하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거나 잘못된 방식의 운동화, 즉 바닥에 요즘 유행하는 신발 중 하나가 요즘 쿠션 없이 바닥 밑창이 얇은 신발 젊은 사람들이 신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예, 그런 신발 많이 신고 있는데 플랫풋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신다 보니까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오시면은 의사가 만져보고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찍어보면 알 수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족저근막의 두께가 4mm인데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 두께가 4mm 이상 늘어나게 돼 있어요. 5mm, 6mm 이상으로. 젊은 사람한테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그쵸. 질환입니까? 족저근막염은 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군인도 많이 오고요. 고등학생도 많이 오고요. 물론 어르신도 많이 오겠지만은 족저근막염은 원인이 퇴행성도 있지만은 발의 구조적 변형, 즉 평발이 있거나 발의 아치가 높은 요족이 있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족저 근막염은 발바닥 근육, 즉 발꿈치와 발가락을 이어주는 근육막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전 연령대에서 발병하고 환자들이 매년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으로는 평발, 약한 다리 근육 등의 선천적 요인과 잘못된 걸음걸이, 불편한 신발 등의 후천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치료는 스트레칭 치료고요. 약물 치료,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체외 충격파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도 다양하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단계 수술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수술을 여기를 쫙 쬐가지고 염증 부분을 긁어내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족저근막염이 심하면 수술로 치료를 하는데요. 최근엔 절개 없이 내시경으로 염증 부위를 제거해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어르신 많은데 관절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발에도 다양한 질병들이 있다. 족부질환 세 번째 이야기. 발에도 찾아오는 관절염, 족부 관절염. 관절염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 별로 없으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 뼈가 있고 요 사이에는 연골이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관절염이라고 하면 바로 그 연골이 닳아서 위에 있는 뼈랑 아래에 있는 뼈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른쪽 발목은 붙어있고. 어떻게 보이세요? 위아래가 붙어버렸죠? 네. 뼈도 하얗고 연골이 닳아서 붙어버린 사진이거든요. 발목 관절염은 무릎도 이렇게 오다리 되듯이 발목도 안쪽에 많이 닳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병원에 오세요. 아니 어떤 분은 보니까 예, 여기 나와갖고 저거 M쪽이 여기 발이 예. 여기 좀 나와갖고 여기가 많아. 여기로 많이 걷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뒤꿈치가 아파서 고정되다 보니까는 앞으로 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그러더래.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 사람 뭐죠? 사진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발이 어떻게 됐죠? 발이 확 삐었죠? 네. 아, 이게 지금 삔 사진이거든요. 아. 예, 요게 발을 삔 사진인데 자주 삐시는 분들, 자주 삐게 되면은 삐면서 뼈랑 서로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는 연골이 닫혀버려요. 격한 운동과 과체중은 연골을 손상시켜 족부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다리 기형과 보행 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족부 관절염 이 병은 예. 혹시 남자가 많이 걸리나요? 여자가 많이 걸리나요? 아,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외상과 관련된 발목 관절염, 삐거나 그런 분들은 남성분이 많이 걸리신 것 같고요. 발가락 관절염, 즉 무죄반증이 관절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무죄반증이 여성분이 많다 보니까는 발가락 관절염, 발등 관절염은 여성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들은 신발 때문에 무지외반증 환자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발가락 관절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성들과 달리 남성들의 경우는 격한 운동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발목 관절염에 주의해 주세요. 족부 관절염 치료법. 요거 약 먹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약물을 하면 예, 약을 먹으면 이게 다시 이렇게 될까요? 약물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약물을 하면 예. 안 나서 수가 없지. 근데 연골은요, 한 번 다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어. 예, 약물은 이거에 의해서 붓거나 한 그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은 다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 발목도 요즘에는 족관절, 즉 발목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안 좋았던 연골을 깎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새로 끼워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임플란트 하듯이. 아셨죠? 이 사진 보시면 발목 절골술 표현했는데 절골술을 하고 나서 발목을 굳힌 거예요. 보시다시피 발목은 여기에 굳혀도 이 관절 아래쪽 관절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못 걸을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걷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수술한 거를. 굳혔다 하더라도. 하지만은 쪼그리고 앉거나 뭐 차에서 내리거나 할 때는 약간 불편함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술이 많이 있다는 거 저희가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족부 관절염은 초기에 소염 진통제와 주사로 치료하고
중기 이후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의 좀 마지막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이 되면은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게 고혈압이고 그다음 당뇨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뇨발 들어보셨어요? 네. 예, 당뇨발. 당뇨병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눈도 안 좋아지고 혈관도 안 좋아지고 네. 신경도 안 좋아지고 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발이 안 좋아지는 병이 있거든요. 그거를 용어도 정해져 있어요. 당뇨발이라고 해가지고 정형외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많은 또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질환으로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일으켜 전신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환입니다. 당뇨 환자의 치명적인 합병증, 당뇨발. 어떤 증상이 있냐고 하면은 먼저 발의 감각이 떨어지세요. 만졌을 때, 젊었을 때는 정상이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내 느낌이었는데 당뇨가 진행되신 분들은 감각이 떨어져요. 내 살 같지가 않고 맞아요. 만졌을 때 남의 살 같고 만져도 모르고 그런 이상 감각 증상이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발에 상처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 반일하다 보면은 신발 속에 돌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지금 다 아시잖아요.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은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발바닥에 신발 속에 돌멩이가 있는 걸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걷다 보니까는 상처가 생기죠. 네. 상처가 있는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프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발에 깜짝 놀라요. 냄새가 나고 발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당뇨가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이유가 많은데 발가락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당뇨 환자분들 중 4분 중 1명 정도는 당뇨병성 발가락, 당뇨발로 병원을 많이 찾고 계시니까는 그만큼 당뇨 환자분들은 발에 대해서 조심히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발 증상에는 통증과 열감, 이상 감각, 무감각증 등이 있으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세요. 근데요. 예. 당뇨 있는 사람이 그냥 다리가 이렇게 벗는데 그냥 거기 예. 이 물이 줄줄줄 나오는 건데 왜? 아, 그런 거 보셨어요? 예. 우리 친구가 그래. 친구가 치유가 안 되고 물이 아니라 사실 고름이거든요. 줄줄 새는 당뇨병성 합병증을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요즘에 절단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다리에 있는 근육, 발에 근육이 많거든요. 근육이 서서히 마비가 되면서 위축이 돼요. 땀이 나야 윤기가 있고 매끌매끌하지 않습니까? 땀나는 자율신경 기능도 떨어지다 보니까는 피부가 저절로 갈라져요.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피부가 갈라지다 보니까 거기도 세균 들어가는데 혈액이 안 가다 보니까 염증도 생기고 아픈지도 모르고 그래서 병을 키워서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손은 보기 쉽지만 발을 보려면은 뭐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이 눈도 안 좋다 보니까는 많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주변에 같이 지내시는 가족분들이나 배우자분들이 날마다 발을 관찰해 주시고 잘 샤워하시고 잘 말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족으로 인한 절단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당뇨 있는 사람이 예. 걷는 운동만 하면은 예. 그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병도 안 오고 오래 사는가요? 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당뇨 있다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병이 악화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네 더 안 되고 폐렴도 생기고 안 좋아져요. 제가 보기에는 발만 날마다 확인하면서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되고 발에 염증만 없다고 하면은 하루에 30분 미만으로 걷고 하시는 거는 너무 좋죠. 저희 아버님은 그러니까 밤마다 씻기 전에 항상 이렇게 각질 제거도 하시고 예. 항상 뭐 로션 같은 걸 되게 흠뻑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는 확실히 당뇨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예, 네. 맞습니다. 건조한 이유가 이제 감각 자율신경이 떨어져서 그런데 건조하면 갈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션 바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로션을 바르는 이유가 건조한 것도 끼울 수 있지만 바르시면서 발을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그 목적도 있어요. 바르면서 발가락 사이사이 잘 바르세요가 잘 보세요. 그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발 관찰은 물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제가 명예보감 진짜 전국 이렇게 농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운동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운동이 최고의 보약. 사실 걷기만 잘하시면은 특별하게 발 관리를 위한 운동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발을 삐거나 다치시거나 예방하거나 다양한 질환의 치료로서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운동이 몇 가지 있거든요. 발 건강 지키는 족부 운동법. 예, 저희가 준비한 거는 고무 밴드인데요. 네. 하나씩 다 나눠주실까요? 네. 예. 이거 받으셨다가 집에 가서 네. 먹는 거 아니에요. 치즈 아니에요 이거. 이거 치즈 아니에요. 예. 그래 중국 같아. 그 얼굴 보면 치즈 같긴 하네요. 예. 취재가 또 이거 하나.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고무줄인데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만든 고무줄이거든요. 예. 뭐 1초 하고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10초 정도 하시고 아래로 한번 쭉 내려보세요. 아래로 쭉. 예. 이 운동을 통해서 발에 있는 다양한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위로 다시 쭉 올리시고요. 다시 쭉 내리시고요. 내리시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하라고 해요. 10분씩. 위로 하고 아래로 하는 운동을 10분씩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고무밴드를 발에 걸어 양손으로 끝을 잡고 발로 밀었다가 다시 힘을 줘 당기기를 반복해주세요. 하루 3번 10분씩 해주세요. 2인 1조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2명씩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두 분. 네. 한번 위로 쭉 당겨보실까요? 이렇게요? 예, 힘이 들어가나요? 네 선생님. 예. 10초씩 땡기는데요? 하시고 힘 네. 빼시고 다시 한번 또 쭉 올려보세요. 쭉 올리시고 빼시고 지금 알려드린 운동이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은 네. 이 정강이 근육이랑 장단지 근육을 엄청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이 운동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르신들 발목 삐는 거 예방할 수가 있고요. 고무밴드를 발등 위로 걸어 상대방이 끝을 잡아주세요. 발에 힘을 주어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예, 이번에 제가 발의 안쪽 근육을 키우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무릎은 돌리지 마시고 네. 발목만 한번 안으로 쭉 돌려볼게요. 예, 쭉 안쪽 돌려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10초 하시고 1, 2, 3, 4, 5, 6 하고 쉬시고 예, 다시 한번 야 이거는 1, 2, 3, 4, 5, 6, 7, 8, 9, 10 야 이거 젊은 쉬시고. 사람에도 와. 사실 이 운동이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 아시죠? 축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발목 삐거나 하면 재활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때 적용이 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이 운동을 통해서 발목 안쪽 바깥쪽 힘을 길러주는 운동이거든요. 발 안쪽으로 고무밴드를 걸치고 상대방이 밴드 양 끝을 잡아주세요. 발목에 힘을 주어 안쪽으로 당긴 채 10초간 유지해주세요. 자 그러면 정말로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발에 대해서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제분들만 너무 병원 보내지 마시고 아픈 거 참지 마시고 자기 몸을 좀 아끼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병원 잘 다니시고 100세까지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걷고 저런 거 하는 게 좀 어떤가, 너무 무리가 아닌가 그런 거 물어볼 게 다 말씀해 주시길 다 좋은 거라고 하셔서 더 기쁩니다. 지금. 선생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또 고맙고 기분 좋았어요. 농민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농촌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